Dreaming of 두 손을 마주 잡고서 세상을 향해 뻗어봐. 마음속 깜찍했던 소망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려줄 그대와 눈을 맞추고 나의 마음을 담아 노래할래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단원 평가 실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원 평가 어떠셨습니까? 좀 할만했나요? 아니면 좀 많이 어려웠나요? 자, 첫 번째, 이제 기평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과 그래프 단원에서 배웠던 개념 원리 법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해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직선 위에 점을 나타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자 출제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음 수직선 위에 세 점 P, Q, R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호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았던 방법대로 나타내면 되겠죠.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학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1번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P의 수직선상의 좌표 값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우리 여기 음수 4와 음수 5 사이에 길이가 같죠? 거리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값으로 마이너스 2분의 9의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낸다? b 괄호 열고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얘의 좌표 값은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우리 얘 q는 Q-2 이렇게 나타내고 R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어때요? 1번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 네. 아직까지 이 기호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이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연습 해보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순서상 3-2a, 7, 4, 5b 플러스 3이 서로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1번 문제에 비해서 조금 난도가 올라갔죠. 자,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순서상이 서로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그 다음에 순서상이 같을 조건을 찾았을 때 그 조건에 맞는 A와 B를 구하기 위해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좌표 평면에서 우리 순서상이 같다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가 좌표 평면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좌표가 예를 들면 3이고 y 좌표가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x 좌표 3만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가면은 어디? 여기에 위치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르게 생각해서 5,3을 이야기해 볼까요? 5,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x축 방향으로 5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간 거죠. 그죠? 여기죠. 네. 자, 이렇듯 3,5와 5,3은 다릅니다. 순서 쌍이잖아요. 그죠? x축
그 X좌표, Y좌표의 순서를 나타낸 쌍이에요. 이 쌍으로 점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죠? 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얘는 그래서 정리하면 3,5 이 아이는 5,3이 되는 거죠. 얘 둘은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얘들은 순서 쌍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순서쌍이 정확히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같다라는 걸 의미할까요? 자, 이 아이랑 이 아이가 같고 이 아이랑 이 아이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그러면 3-2a가 무엇과 같아? 4랑 같지. 그 다음에 우리 무엇과 무엇이 같아요? 7하고 5a-3이 5b 플러스 3이 같죠. 그죠? 네. 그러면 이 각각을 우리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서 이제 찾아볼까요? 자, 얘는 간단하게, 양변에, 뭐부터 해볼까? 2a를 더해볼까요? 2a는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항하면은 뭐가 나오지? 2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5b는 플러스 3을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4가 되죠. 그래서 b는 5분의 4가 되죠. 이 둘을 더하라 했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제가 원래는 a 플러스 b 값을 틀리면 무조건 0점을 주려고 했는데 이 두 값만 정확하게 적혀 있으면 얘는 2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a 더하기 b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분의 4 얘를 산수를 잘했더니 얼마? 10분의 3입니다. 이 문제를 대체로 잘 풀려고 한 것 같은데 분수셈에서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복잡한 분수셈도 조금 능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래도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 어떠셨어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비슷했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 친구 4명이 나와서 맞는 말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잘못된 말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좌표 평면의 사분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좌표 평면에서 점을 바르게 나타내고 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약속이니까 1번에서 얘기했듯이 얘도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갑, 을, 병, 정, 무의 진술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학생 좌표 평면에서 원점의 좌표는 0,0이다. 죄송합니다. 자, 얘 아니죠. 0,0이다. 맞죠?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를 0,0 O라고 나타냅니다. 오리진의 약자로 O라고 나타내기로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점 3,0 어디야? 여기지. 여기는 X축 위의 점이다. 맞죠? X축 위의 점. 자, 이런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 속할까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어느 것도 아니죠. 자,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을의 진술도 맞고 갑의 진술도 맞았죠. 자, 병의 진술은 맞는지 한번 볼까요? 0,-4월이야. 여기지. 이 녀석은 Y축 위의 점이겠죠. 자, 이런 점은 어느 사분면에 속할까요? 1사분면도 아니고 2사분면도 아니고 3사분면도 아니고 4사분면도 아니고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사분면의 위의 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5나 5,3은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다? 1사분면 위의 점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3 얘는 2사분면 위의 점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은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다? 3사분면 위의 점이고 여기 5, 마이너스 1 얘는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다? 4사분면 위의 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면 몇 사분면 위의 점이냐면요. 3사분면 위의 점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정의 진술도 잘못된 진술입니다. 자, 그러면 무의 진술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사분면과 2사분면. 자, 얘들은 전부 다 Y좌표가 양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맞는 진술입니다. 1호부터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진술이 맞았습니다. 갑, 을, 무 이렇게 3명의 학생의 진술이 맞았어요. 맞는 진술을 모두 고르면 3점.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위의 답은 0점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명의 학생이 맞는 진술을 한 학생이 2명이 있으면 2점, 1명이 있으면 1점, 그리고 틀린 반응이 하나 섞여 있을 때마다 1점씩 감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틀린 반응이 섞여 있으면 0점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점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는 좀 할만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타교과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간혹 그래프를 읽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안다면 비판적으로 정보의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더하기, 곱하기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 위해 그래프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번과 5번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래프 해석에 대해 얼마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를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시문을 바르게 읽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제시문 속에 문제의 조건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자, 제품 출시 후 경과 시간에 따른 무엇이에요? 가격이죠. 자, 그러면은 자, 무엇이 원인이 될까요? 경과 시간이 원인이 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는 잘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가격이 일정한 비율로 하락한다. 자, 그러면 일정하다는 것은 쭉 가팔라지거나 완만해지는 게 없이 직선적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니은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처음에는 천천히 하락한다. 그죠? 그러면 완만했죠. 그죠? 감소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디귿 같네? 그러다가 확 가팔라지네. 디귿.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이 처음에는 빠르게 하락하다가 점점 천천히 하락한다. 얘는 무엇일까요? 자, 빠르게 하락했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천천히 완만해지지. 얘는 기업. 자, 얘는 정확하게 수치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수치보다는 그래프의 모양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하의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교과서를 다시 보고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문제도 같이 살펴볼까요? 전형적인 시간과 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제호 어머니가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여 X분 동안, 그러면 여기 X분, 얘가 시간이죠. 운전한 거리, Y km. 맞죠? 그러면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A 구간에 대한 설명.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라는 거잖아. 맞지? 자,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장 막히는 길을 통과하고 있다면은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야겠지. 아니면은 멈춰 있거나, 그지? 도로의 정체된 모습을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동을 일정한 속도로 하고 있지. 계속해서 이동 잘 하고 있지. 그러면 A 구간의 설명으로 부적절하죠.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으면 얘처럼 잠깐 멈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게 맞죠. 만약에 완만해진다 그러면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가는 거고, 완만해져가 빨라지면, 그 다음에 가팔자가 완만해지면은 급하게 달렸다가 속도를 늦추는 그런 모습이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가 가장 부합하네요. 가장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면은 여기서는 이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요? 얘보다 얘가 더 가파르잖아. 그럼 신호 대기 중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나 얘처럼 멈춰 있겠지. 그래. 자, 그래서 속력과 시간 또는 시간과 거리 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X축과 Y축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6번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그려볼까요? 자, 이 y는 3분의 4x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반드시 지나죠. 그죠? 원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한 점을 고를까요? 여러분들 산수하기 쉬운 점 하나 고를까? x는 3 읽어볼까요? 그러면 x는 3일 때 y좌표가 어떻게 돼? 3분의 4 곱하기 3. 이건 쉽게 하지. 그래. 그러면 여기 있죠. 오케이, 좋아요. 굿. 굿.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직선을 쭉 이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이쯤이라고 해줍시다. 자, 여러분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
자, 이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제가 음수를 물었다면, 교과서처럼 음수를 물었다면은, 음수 물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했다면은, 이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는 아까 하늘색으로 그린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이 지나죠. 그리고 만약에 기울기가 A가 절대값 작아지면 작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여기 가까워지겠죠. 만약에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얘는 다만 다른 점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죠. 또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원점과 다른 한 점을 지날 때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지나는 한 점을 잘못 그린 경우는 그래프를 바르게 그린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치우고 이번엔 반비례관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반비례관계 그래프.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8이네요. 절대로 x축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y축도 지나지 않습니다. y축의 어떤 점도 지나지 않고요. 원점은 더더욱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날 수 있는 점 x가 1일 때 y는 어디 지난다? 마이너스 8을 지나죠. 2일 때는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4, x 4일 때는 마이너스 2. 자, x가 8 때는 마이너스 1. 자, 얘를 지난다는 점 알고 있죠. 자, 여기 그려야 되네. 자, 여기 그려야 돼요. 제가 산수를 잘못했어. 자, 여기 이렇게 그리면은 쭉 이렇게 그릴 수 있겠나? 오, 잘 그려진다. 좋아. 자, 나머지 쪽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그래. 쭉 그렸어? 그러면, 자,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그려지지. 자, 지금 좀 삐뚤빼뚤한데, 자, 여튼 이렇게 그려져. 자, 이때, 여러분들, 원점을 중심으로, 점대칭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4를 지나잖아. 그러면, 뭣도 지나? 4, 마이너스 2도 지나지. 이해되죠?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관찰을 했잖아. 마이너스 8,1을 지나. 그러면 8, 마이너스 1도 지나지. 원점을 대칭점으로 했을 때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칭의 중심에서 대응점에 이르는 거리는 서로 같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게 한 쌍의 곡선을 이루는데 이 하나하나가 이 하나랑 이 하나는 서로 원점에 대한 점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참신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뒤에 서술형 구원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흥미진진하겠죠? 서술형 문제 풀이로. 자, 그래도 문제 풀이에 순서가 있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이제 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관계식 쓰는 것들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그거부터가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관계식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불편해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관계식이 무엇인지부터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x분은 y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잖아. 그치? 그러면 1시간 60분. 이건 잘 알잖아. 이거 초등학교 한 1, 2, 3학년쯤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지. 그지? 자, 그러면 y시간 하면은 x분이 되잖아. 쓰기 어려우면 이렇게 써.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뭘 하면 된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는 걸 이용하면은 60y가 되고 여기는 x가 되지. 얘를 y는 무엇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y는 60분의 1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다? x가 2배, 3배, 4배, 5배 되면은 얘도 2배, 3배, 4배, 5배가 되지. 그 이전에 얘를 y 나누기 x가 0이 아니라고 하자. 0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러면 60분의 1이지. 이렇게 두 변수의 비가 일정하면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정비례라고 불렀죠. 정비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길이가 120cm인 리본을 x개의 조각으로 똑같이 나눌 때 한 조각의 길이는 ycm이다. 자, 한 조각이 ycm인 게 x조각이 있어. 어떻게 조각을 나누든 리본의 길이는 일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x 곱하기 y를 하면은 120이 되죠. 얘를 교과서에 있는 형태대로 y는 x분의 120 이렇게 표현하죠. 단 x는 0이 될 수 없죠. 만약에 x가 0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있는 등식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게 되죠. 자, 이런 경우는 난센스죠. 그래서 절대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모와 0인 경우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한 특수한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x가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5분의 1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오개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정비례라 하면은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하는 관계, 반비례 관계,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관계.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x가 증가하니까 y가 증가하는 0이 아닐 때만 얘기해요.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런 거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기술하는 경우라든지 요런 녀석을 요렇게 직선이 나타내지는 것을 반비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설명이고요. 오히려 이 그래프 역시도 두 변수의 비가 일정하니까 정비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는 정비례와 반비례 어떤 관계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정비례와 반비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기평 8번까지 풀이를 일사천리로 가게 됐네. 그래. 이번 8번까지 해서 이제 정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한 지식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설명에 알맞은 그래프를 그림에서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잘 읽고 이거는 답만 같이 확인해 볼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그래프이다. 그러면 얘 같죠? 2, 마이너스 1 지나네? 맞지? 원점하고. 자, 그러면 얘는 D근. 그래프 위에 점의 x좌표, y좌표 곱이 항상 3이다. 1, 3, 3, 1 쭉 이래 지나지. 자, 그러면
얘는 니은이네 10, 마이너스 20 지난다.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x 원점 지난 직선 중에서 그지? 그러면 얘는 기역이 되겠죠. 기역 좀 미안. 자, 이제 이렇게 기입형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문제들도 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2문제 이상을 같이 잘 풀어보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단원에서 살펴본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좀 괜찮은 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문제를 다 시험 시간 내에 다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학 문제를 해결하면서 충분히 고민한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장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고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도전적인 문제도 줘야겠죠. 자,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몇 분 안에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조금 빠르게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마다 속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돼. 그게 학부 수학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평가에서 문제를 많이 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 원래 건물에 1층 쌓아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토대를 다지고. 그래,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저랑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 예의상 이건 꼭 해줘야겠지. 자, 좌표평면과 그래프를 공부를 했다면 그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점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타내 볼까요? 우리 마이너스 1,4 여기 A지. B 1, 마이너스 1 여기지. 그 다음에 C는 3,2 여기죠. D 마이너스 2,2 여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직선으로 이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선생님인 저는 자, 여기 C에서 직선 AB에 선분 AB에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점 2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그으면 좋을까? 자, 여기? 아, 여기는 너무 어려워. 자, 여기가 좋겠어. 자,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영역을 칠할게요. 원래는 이 안에 굳이 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우리 유클리드적 그런 공리학 공준에 의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면을 이렇게 색칠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 또는 좀 똑똑한 친구들이 이 점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칠하면 되겠지. 지금 칠하는 거는 그냥 구별하기고자 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녹색으로 3개로 나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가지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이 사각형을 구할 수 있겠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일까 먼저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평행사변형, 얘는 마름모, 직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추측을 하셨을 테지만 모두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자, 대신에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넓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 초등학교 5학년 평면 도형의 넓이를 공부할 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선대칭과 점대칭의 개념을 이해해서 풀면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기발한 방법이 있다면은 더 빨리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기교보다는 기본적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도 계속 이런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다각형의 내각의 합 이런 거를 구할 때도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3개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아이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밑변하고 높이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 자, 밑변과 높이를 부르면 죄송. 예스, 지울게. 자, 여기 얘에서 얘까지 거리는 눈금이 잘 알려주고 있지? 그지? 4. 이 검은색 쓰자. 그 다음에 여기 2.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지? 그러면 얘는 4가 되죠. 자, 이 아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밑변과 높이 요소 찾아볼까요? 밑변 3. 그지? 높이 3.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했어. 그리고 그 외의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풀이가 소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요. 실망하지 말고. 그래, 2분의 9지. 얘는 넓이를 구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 밑변과 높이 어떻게 구한다? 4, 4. 그치?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얘는 8이지. 이 아이를 다 더하면은 2분의 33이 되죠. 자, 그래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가능한 또 다른 풀이를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쭉 지웠어요. 아까 여러분들 이해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한번 연장을 해볼게요. 연장해서 푸는 친구도 있었어. 오케이, 좋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나도. 이 경우는 아까 말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였지. 자,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채워가지고 풀 수 있다고. 이런 방법도 좀 참신한 방법이네. 그래.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잖아. 그치?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자 내가 이런 문제를 냈어.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들의 합을 다 구해볼까? 그 이전에 우리 요 사각형, 요 녀석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보자. 그러면 요 녀석의 넓이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지. 다른 색으로 적어 놓을게. 여기 가로 길이가 얼마? 4. 세로 길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4, 6, 24지. 그지? 자, 여기서 빨간색 삼각형들의 넓이를 빼면 되지. 그지?
그러면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지. 얘는 얼마? 1, 2, 3, 4.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얘는 어떻게 돼? 4. 그지? 그 다음에 얘 넓이 구해볼까? 1 곱하기 1, 2, 3, 4. 그러면 얘는 2지. 자, 그러면 6이면 얘에서 2분의 15를 빼도 똑같지. 그지? 오케이.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어쩌면은 이런 방법도 더 편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빨간색, 여기 선을 그어 볼까요? 아, 여기 선을 그어서, 이제,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갖고,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 자, 이런 방법은 고등학교 1학년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잘 이러려면, 나처럼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나처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얘는 그 공식 쓸 필요도 없잖아. 근데 얘는 공식을 써야겠네. 이 경우는. 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어쨌거나 참신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을 답안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자, 여러분들 사선식 사용하는 거는 반칙입니다. 사선식이라는 거는 흔히 그 사선식 공식 쓰면은 계산이 빨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선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벡터와 행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벡터와 행렬에 대한 개념은 언제 배우느냐? 최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진로선택 기하를 학습할 무렵에 익혀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개념에는 점차적으로 추상적인 경험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풍부한 맥락을 쌓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공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1번 문제 해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여러분들 이거는 좌표 평면의 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1학기 때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배운 유리수의 대소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주어진 속성을 먼저 잘 읽어볼까요? 두 수 A, B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고 합시다. 얘가 성립하면은 이제 이때 A, B의 부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 2번 항목을 바르게 풀 수 있겠죠. 자, 2번 항목에서는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인지 이걸 찾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A 곱하기 B가 음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 이렇게 되거나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근데 A가 B보다 크니까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 자, A가 B보다 작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A는 음수가 되고 B는 양수가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목 한번 볼까요? a-b 이게 x좌표죠. 얘는 y좌표가 이와 같대. 마이너스 b분의 a. 그래요. 자, 그러면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니까 x좌표의 부호는 무엇이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왜? 음수에 또 양의 방향만큼 왼쪽으로 또 더 갔잖아.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되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고 마이너스 a는 그러면 양의 부호를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될까요? 양의 부호를 갖게 되죠.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되잖아. 자, 그런데 이 점의 x 부호가 음수고 y좌표의 부호가 양의 부호가 되니까 얘는 몇 사분면 점이다? 2사분면 위의 점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만약에 여기 이유를 바르게 쓰지 못했다면은 답점수만 받아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것만 쓰면은 답점수 1점만 받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자, 지금 밑줄 그은 부분들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온 게 아니잖아. 그지? 왜 그러는지 항상 근거를 밝히고, 자신의 수학적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습관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수학적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하고 싶어 하는 거였었어요. 그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학생 연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신덕이라는 아이는 여러분들과 어디선가 무엇을 하며 호흡하고 있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자, 이 아이의 수학일기를 같이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몇 시간 동안 기온이 변함이 없었다가 새벽 4시 무렵부터 아침 6시 무렵에는 기온이 낮아졌다가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기온이 일정했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기온이 계속 올라갔다. 그래. 어느 날 기온에 대해서 나타내고 좌표평면과 그래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했나 봐요. 자, 그래프 나타내주는 상황을 하나 포착하셨네요. 이 친구가. 그래서 y축에 기온을 썼어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이때 0이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C로 잡읍시다. 그러면 6, 그 다음에 얘는 9, 얘를 정오쯤이라고 합시다. 해가 중천에 떴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중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천에 떴다. 그럼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무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기온이 최대로 높을 때는 언제일까요? 이 지표면이 데워지고 식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4시에서 15시 정도에 일최고 기온이 찍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뭐 날이 흐릴 때든 뭐든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정 무렵부터 몇 시간 동안 변함이 없었대. 그래.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지. 동이 틀 무렵이 제일 춥고 어둡지. 그지? 원래 우리 삶에서는 마찬가지야. 그런 좌절을 딛고 이겨낸 사람이 성공을 하지. 그래. 꿈이 있다면 이 순간도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다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변화가 없었어요. 또다시. 그다음 해가 중천으로까지 쭉 올라갔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그리든 다 인정해줬어.
자,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좋겠지. 뭐 상식선에 비춰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발견이 되면은 나는 점수를 4점을 다 줬어요. 단, 여기 축에 충분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경우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면 1점 감점. 아예 축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지 못했으면 2점 감점했어요. 이 모양에 대해서 2점을 배점했고요. 자, 그래서 총 4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복수정답 처리했습니다만 제가 원래 의도한 바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금제의 선택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문자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전화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SNS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에 맞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요금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덕이란 아이도 요금제를 알아보러 어딘가에 갔겠죠. 휴대전화와 관련된 곳에 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사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알아본 휴대전화 요금제 중에서 기본 요금 3만원에 데이터 2GB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1GB당 1만원씩 요금이 추가되는 것이 있었다. 자, 우리 보통은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X축의 데이터의 양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지? 얘는 단위가 얼마? 기가바이트다. 그 다음에 이제 요금은 몇만 원이다. 이거 적어주면 되지. 자, 그래서 자, 기본 요금 3만원. 여기 4만원이라고 적자. 그 다음에 여기는 2GB라고 적고 여기는 3GB라고 적어 놓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직선으로 쭉 나타낸다. 쭉 이렇게 나타내다가 조금씩 올라가겠지. 3,4를 지나고 이 좌표에서.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잘 그리면 4점. 역시 앞서와 같은 기준으로 채점 기준이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어때요? 3번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어떠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X와 Y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상들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간에 따른 기온의 변화, 그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온은 시기가 변하죠. 자, 그러면 서로가 시간과 기온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나타내진다는 거죠. 얘는 데이터를 사용한 것 때문에 요금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죠. 저 역시도 저희 그 순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기 때 얘기야. 자, 아기 때 젖을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이 울었지. 자,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 자신이 하는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운전 중에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지 수준이 점점 발달해서,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옷 입고 학교 갔잖아, 그지? 옷 입고 학교를 갔어. 자, 원래는 뭐 학교를 많이 못 갔지만 평년에는 학교를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교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순서가 있었지. 그리고 또 뭔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도 순서가 있잖아. 그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순서가 있지. 자, 그걸 정보 시간에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알고리즘을 이루려면은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그런 게 보이잖아. 자,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 수학하기 전에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뭐 하나, 둘, 셋, 세고, 그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2가 결과가 같음도 은연중에 알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세든 5개는 5개, 6개는 6개, 이렇게 일정하는 것도 알게 되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복잡한 세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구구단도 익히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 3학년 되니까 조금씩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게 되고, 4학년 때 되면 분수가 무엇인지 이런 조금씩 어렵고 복잡한 개념도 이해해서 비하 비율도 이해하고, 그지? 그 와중에 너희들은 집에 스스로 책상을 정리하고 자기 방을 정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게 된 거지. 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세모는 세모.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점 발달해 오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개념이었다는 점이에요. 그거를 저는 상기시켜 주고자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말고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몰랐던 부분이 무엇인지 잘 짚어가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어때요? 3번 마무리 이쯤에서 하도록 하죠.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형적인 정비례 반배인 관계인 문제입니다. 자, 어떤 과자 50g의 열량이 200kcal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이 과자 xg의 열량을 y칼로리라고 할 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지? 그러면 얘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y는 4x가 되죠. 그러면 이래서 구한 식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x는 48을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y는 4 곱하기 48은 192. 그래서 얘는 48g을 먹었을 때 192kcal를 얻는다는 얘기지. 그래요. 어렵지 않았죠? 이건 그래도 전체 한 3분 1가량 풀었더라. 자, 이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연우가 집에서 거리가 300m인 서점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올 때 시간 x분과 연우까지의 거리 ym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3가지 써보세요. 어땠어요? 이 문제 여러분들 뭐 할만했죠?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답은 이 정도이고요. 여러분들 답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성이 없는 답안은 그 정도에 따라서 쓴 답안에 대해서 1점 또는 2점을 감점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해석의 경우는
오답 처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Y축을 속력으로 해석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학생들은 모두 오답 처리예요. 자, 왜 오답 처리일까? 자, 시간 X분, 연우까지 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리 Y미터. 그치? 자, 이 말을 이해를 하면은 Y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얘가 속력이란 말은 없잖아. 대신 속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얘가 얼마나 가파른지, 얘가 얼마나 완만한지에 대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0분에서 5분까지는 일정한 속력으로 집에서 어디까지 걸어갔어? 서점까지 걸어갔다는 얘기지.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5에서 15분 사이에는 서점에 10분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지. 근데 얘를 점점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얘를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15분에서 18분까지는 그 서점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 그리고 얘도 잘 포착한 친구가 있어. 얘 기억이가 서로 다르지. 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가파르지. 자, 그러면 이 갈 때보다 돌아올 때 속력이 더 빨랐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그런 점들 이제 대략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해보죠. 연우가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으로 도착하기 몇 분이 걸렸어? 5분. 연우는 일정한 속력 분속 60m라고 하자. 자, 그냥 60m라 쓴 친구는 약간 감점을 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죠. 속력을 이야기하려면 얼마간의 얼마의 거리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자, 맞지?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과학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자, 두 번째, 연우는 서점에서 몇 분간 10분간 머물렀다. 연우가 서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걸린 시간 몇 분? 3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세 번째, 연우는 일정한 속력, 분속 100m. 오케이. 으로 서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내용 세 가지 이렇게 잘 채우셨습니까? 이것도 해석을 잘한 친구는 잘 했더라고. 한 4명 중에 1명은 잘 쓰셨어요. 서너 명 중에 1명은 잘 쓰셨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신덕이가 또 신덕이네, 그지? 신덕이 참 좋아. 자, 화명생태공원에서 삼락생태공원까지 만들어진 7km의 산책로를 따라 시속 Xkm로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좀 살짝 바꿨어요. 화명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이하고 좀 현실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7km 현실적이에요. 실제 7점 몇 킬로가 뜨더라고? 그지? 나도 한번 그거 재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 우리 신덕이가, 이렇게 걸어갔대? 그러면 이 관계를 거시속 외운 친구도 있을 텐데, 속력이 뭐였는데?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였잖아?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니? 자, 그러면 거리 7km지. 자, 속력이 x지. 그 다음에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y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y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 이 식에다가 1시간 30분. 자, 얘는 몇 시간일까? 1과 2분의 1시간이지. 그지? 또는 2분의 3시간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입하면 된다? 자, y는 얼마? 2분의 3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 x야. 미안. 여기 x라 입력해야 돼. 자, 그러면 x는 7 나누기 얼마? 2분의 3. 이러면 되지. 그러면 얘 역수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7 곱하기 3분의 2. 그러면 3분의 14가 되지. 그러면 시속 3분의 14km로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3분의 14km면 현실적인 거리 4.33 정도인데 보통 비무장으로 걸으면 이 정도라고 하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식 한 번을 쓰면은 문제 하나를 풀 수 있는 무난무난한 문제였어요. 자, 7번도 사실 교과서 문제입니다. 근데 좀 두 번을 거쳐야 되니까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면 갈수록 실수를 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7번부터는 통과율이 조금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번. 자, 정비례 관계 y는 kx의 그래프가 2점 3,-5 b, 6을 지날 때 k-b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풀릴까요? 일단 k를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b를 구해야겠죠. 자, 이 두 과정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k 값을 구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b 값을 구했는지 근거를 충분하게 밝혀줘야겠죠. 자,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져서 k와 b가 나오지는 않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k 값을 구합시다. 정비례 관계식 y는 kx가 무엇을 지나? 점 3,-5를 지나. 그지? 자, 그러니까 x는 무엇을 대입한다? 3 대입하고 y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3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5 요까지 구하면 몇 점? 제가 여기 2점을 줬어요. 아니, 여기 2점. 자, 요거 1점, 요거 1점, 요거 1점에서 총 3점 줬습니다. 자, 근거가 조금 부족하면 여기서 2점만 드렸을 거예요, 제가. 부담 없이 여기까지는 오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분수 계산 또 나오기 시작한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5x가 b, 6 지나니까 x는 b 똑같은 방법이지. y는 6. 자, 그러면 이 i는 마이너스 3분의 5, b는 6.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분의 13. 이렇게 바르게 계산 18이지. 미안. 13이면 18. 자, 그러면 얘를 바르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 괄호 열고 마이너스 5분의 18. 자, 그러면 얘를 산수자 했더니 15분의 29가 나오지. 원래는 q분의 p이다. q와 p가 서로 쏠 때 p 플러스 q는 얼마인지 구해라 이렇게 하려 했는데 굳이 이렇게 졸렬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k-b를 구하라고 했어. 사실은 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고민 많이 했어. 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b 값까지 구하면은 다 정확하게 구하면 5점, 여기 1점 해서 총 6점이야.
이거 해놨는데 배점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7번을 풀어보았습니다. 7번까지는 무난무난했죠. 8번부터는 특히 개념을 2가지 이상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 2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 잘 착안해서 8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20의 그래프 위의 점 a의 x좌표가 8일 때 원점과 점 a를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정비례 관계의 식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일단 a점의 x좌표가 주어질 때 y좌표를 읽을 수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읽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정비례 관계의 식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총 각각 제가 점수를 2.4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일단 y좌표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점만 배점을 했어요. 근거가 부족하면은 1.2점씩 감점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가 채점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 A의 y좌표 먼저 구해볼까요? 반비례 관계식에 x좌표가 8이니까 x는 8 대입하면은 뭐가 될까? y는 2분의 5가 되어야겠죠. 그죠? 오케이. 자,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면 2점. 정비례 관계 y는 ax는 a를 지나니까 x는 8,8, y는 2분의 5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8a는 2분의 5. 자, 그래서 a는 산수사 했더니 16분의 5. 자, 그래서 y는 16분의 5x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자, 9번 문제 한번 풀까요? 자, 9번 문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점 마이너스 6,4가 있을 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일단 A의 값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저는 알고 싶었어요. 자, 여기 근거가 없으면 일정 감점 A를 바르게 구하고 이유도 바르면 2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구하는 거를 총 4점을 배점을 했어요. 저처럼 제 최초에 생각했던 풀이처럼 직접 세어서 맞으면은 4점. 조금 잘못 세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잘못 센 만큼의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근거가 부족할 경우는 2점을 감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풀 때 여러분들 점대칭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깐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그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요. 자, 상수 A 값을 구합시다. 반비례 관계식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무엇을 지나요? 자, 점 마이너스 6,4를 지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 y는 4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4는 마이너스 6분의 a가 되죠. 자, 어떻게 여기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든 분모에 마이너스 있든 얘는 똑같다는 거 우리 2학기 때 공부했잖아. 자,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지 말고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4.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좌표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합시다. 자, 그러면 모두 구하면은 1, 마이너스 24, 2, 마이너스 12, 3,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8, 8, 마이너스 3, 12, 마이너스 2, 24, 마이너스 1. 자, 이 마이너스 1, 24, 마이너스 2, 12 쭉 하고서 x좌표가 양수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음수면 얘는 플러스 이렇게 쭉 해주면 그래, 여기 쭉 자, 그러면 총 몇 개? 16이죠. 자, 이렇게 찾는데 이 그래프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고 요 곡선하고 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나요? 서로 원점에 대한 점대칭 관계에 있는 도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점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한 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얘를 구한 것에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다라는 말은 24의 양의 약수의 개수의 2배를 한 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어차피 x좌표가 정수면 y좌표도 정수여야 되거든. 맞지?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은 반드시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할까요? 근데 수학에서 그런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의 약수를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적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적는 과정에서 그래프에 몇 사분면의 곡선과 몇 사분면의 곡선이 서로 점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소개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단어에서 배웠던 개념 원리 법칙들을 적용해서 좀 참신한 풀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참 좋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매력적이죠. 자, 어때요? 도전 좀 의미가 있었나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좀 미안해요. 자,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습니다. 설명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뒤쪽에 있는 수학익힘 책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제일 통과율이 낮아요. 사실 이것도 별 3개짜리 문제는 맞아요. 근데 체감 난도를 낮추기 위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만을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을 저는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이 문제는 기본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학습한 시간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를 앞서 8, 90번과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부를 통해 통찰을 얼마나 얻었느냐 그걸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요.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고 자, 10번까지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0번. 자, 그림과 같이 그러면 그림을 잘 봐야겠지. 그지? 2점 A, C는 각각 정비례 관계 A는 어디 위의 점? Y는 4X 위의 점. C는 Y는 2분의 1X 위의 점이겠지. 그지? 이때 사각형 ABCD는 어떤 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7인 정사각형입니다.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D의 좌표를 풀이 과정과 함께 찾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단계에 따라서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D의 좌표를 구하기까지 어떤 일을 해야겠어요? 얘를 뭔지 몰라. 근데 알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정의해야겠지. 우리가 마치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x로 뒀듯이 말이지. 얘도 뭔가 미지수 비슷하게 두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좌표 평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정비례관계 그래프의 위의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간단한 1차 방정식을 세우고 풀 수 있는 능력까지 영향까지 측정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문제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좀 비록 잘 해결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지금 잘 해결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조금 수준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언젠가는 통찰이 생길 때 다시 도전을 해보세요. 자, 이 문제 그러면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점 A는 어디 위의 점? Y는 4x 위의 점이죠. 자, 그래서 A의 x좌표를 t라고 하면은 A는 t, 4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t, 4t. 자, 그러면 한편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7인 정사각형이고 나머지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해볼까요? 자, 두 점 A, B의 x좌표는 같게 돼 있으니까 B는 t죠. 이때 얘는 7만큼 차이니까 거리가 7이라면 얘는 4t-7이라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볼까? t 플러스 7에 4t-7이라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t 플러스 7에 t 플러스 7,4t가 되지.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3점 줬어요. 근거가 부족하면은 이에 대한 점수를 받기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t 값을 구하러 가볼까요? 자, 점 C는 어디 위의 점이다? y는 2분의 1x 위의 점이다. 자, 그래서 x는 t 플러스 7, y는 4t-7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될까요? 이 방정식을 이제 또 풀러 가야겠네. 방정식 이제 안 풀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치? 풀기 싫어요 이렇게 한 친구 있을 텐데 한번 풀러 가봅시다. 이 방정식 풀어야 t값이 구해지거든. 자, 그러면 우리 이 방정식 한번 풀러 가볼까요? 자, 여기로 가봅시다. 자, 이거는 서술형 답안지의 과정을 포함시켜도 좋지만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거 채점 요소에 안 넣었거든. 그래. 일단 양변에 2를 곱하고 시작하자. 그게 좋겠지. 개수에 분수가 있으면 좀 머리 아프잖아. 그래. 그러면 이제 또 괄호를 풀어야겠네. 이렇게 했으니까 괄호를 풀자. 괄호를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t 더하기 7은 8t-14지. 자, 얘를 이항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t는 얼마?
3이 되죠. 오케이. t는 3. 자, 그러면 d 좌표를 구할 수 있나요? d는 아까 뭐였는데? 이거였지. 자, t는 3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 d의 좌표는 3 더하기 7하면 얘는 10이지. 그 다음에 4 곱하기 3 하면 10이지. 그래서 10,10이야. 자, 그래서 d의 좌표를 대입해서 구하는 거 2점. 그 다음에 t 값 구하는 거 3점. t 값을 구하는 식을 적으면 1점 줬고, 그 다음에 t 값을 구하면 2점을 줬어요. 자,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단원평가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한테 시련을 줘서 좀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요구량이 많았던 문제들도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조금 이해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또한 작은 바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단원평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풀이를 확인하고 다시 점검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강약점을 스스로가 진단해보고 앞으로 수학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